붕어빵 청문회입니다. 무슨 얘기지? 기사같이 볼까요? 증인 불출석에도 청문회 강행, 막말 조롱대잔치 된 법사위다. 아유, 또 법사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엔 법사위가 나오면 일단 난장판이 앞에 형용사처럼 좀 붙게 되죠. 이번에는 막말과 조롱대잔치였다는데 법사위가 회의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이럴 때 우리 서영교 의원님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양치기님. 서양치기님. 아니 왜 시작 이럴 때 한마디 좀 하세요. 아니 또 왜 시작 좀또 그러세요? 아, 송석준 양측이 아니 말을 조심해요. 왜 뒤에 이렇게 없는 말을 엄청 하는 수가 이렇게 있어. 자주 해서 이런 소동을 벌입니까 그래? 예? 내가 오늘 5시기나 돼갖고 고소장 접수하니까 기다리세요. 5시기나 되셔갖고 고소장 접수하니까 기다리세요. 양치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양측이라고 하는 말도 고소장 접수해 드릴까? 어? 거짓말 자꾸 하면 늘어요. 회의 시작 영광이나 전에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사람 지금 누구예요? 시간이 15분이 지났어요. 예? 위원장님 15분 송양치기. 까먹는 건 좋은데 예, 우리 셧다운 나머지 하우스. 곱하기 10에 150분 날라갔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한덕수와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계엄 당일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부터 받은 나경원,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그 가짜가 사실이 됩니까? 그 아니, 옛날에 약장자들이 먼저 오는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말에 놀랬나? 시간을 다시 송석준 내 말에 어이가 놀랬나? 없어서 자, 웃음이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서영교 곽규택 의원님. 박규택 조용히 해. 그렇게 버릇 굴지 마. 박규택. 야! 네. 열리기 전부터 시끄러워서 열리니까 더 시끄러워졌죠. 윤경호 위원님. 말이 상당히 다들 짧아요. 말이 이렇게 짧은 상임위 보셨습니까? 글쎄요. 서로 깎아내리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텔레비전 중계, 카메라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의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상시 중계잖아요. 특히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하는 뭔가의 장치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반말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를 아마 지지자들은 아유 잘했어요라고 후원을 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 사실 이게 의원들이 이 상대에 대한 폭력은요 주먹이나 물리력 이것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라는 게 갖는 상대에게 주는 이것도 또 폭력의 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걸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를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 리스펙트 아더스라고 영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배려해라, 존중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오로지 자기 지지층 그것만을 의식하는 언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도 폭력이다. 이제 정말 거칠 것 없이 예전에는 취재진이 취재를 하면 좀 움찔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뭐 법사위 요즘에 뭘 하든 법사위는 늘 시끄럽죠.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없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어요. 직접 보시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네.
아까는 말이 짧다고 했으면 이번엔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걸려고 대법원장 흔드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하는 당신들도 다 내란 공범들 아닙니까? 대법원도 당신들하고 다 한패인 거지?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국회 법사위를 과거에는 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정말 앞으로 국민 실생활에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는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점잖고, 그다음에 진지하고 뭐 이렇게 좀 엄숙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종합 격투기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동물국회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권위와 말하자면은 그 가졌던 기능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최전선, 그러니까 여야가 다투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는 최전선이 저는 법사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을 결국은 좀 안 하고 유예시킨 이렇게 만든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당신들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특검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무슨 그 자격으로 우리를 비난할 수 있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접점과 절충선이 없어요. 정치는 일종의 가능성의 예술이고, 그다음에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타협하는 게 최종착지인데, 네. 그게 사라지고 과정에서의 갈등만이 살아남는, 저는 그러니까 동물국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화 되는 건 가능하겠지만 수위를 낮추고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는 점. 근데 이 점은 저는 양당 지도부가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간섭 없이 놔두고 저렇게 12월 정기국회까지 가버리면은 법안 통과한 날 뭐 하겠습니까? 격투기장을 좀 정치의 장으로 좀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하셨죠. 종합 격투기장이다. 동물국회의 한 단면을 지금 요즘 최근 법사위가 가장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중요한 건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도부 간에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렇게 싸우면서도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조이대 빠진 맹탕 청문회에 이어 15일 대법원 가서 국감할 겁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 거죠. 국정감사 때 10월 13일만 대법원 감사를 대법원이 와서 법사위에서 사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13일에 붙여서 15일 하루 더 하고요. 이때는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국감을 하겠습니다. 그때 조이대 대법원장 그때 한번 보시죠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조이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검증 일자는 10월 15일입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검증 가겠다, 직접 대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 현장 동의서를 지금 통과가 됐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습으로 논의 없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치 보복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현장 검증 저는 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뭐냐, 5월에 파기환송심 얘기하셨던 거,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 자료문을 불과 이틀 사이에 과연 열람이 가능했겠느냐, 전자문서 열람 흔적 같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과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에 대한 검증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이 정말 진지하게 법리 검토를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다 읽으면서 하느냐라는 이
뭐 의심의 어떤 추정 이 고리가 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조희대 청문회에 이은 현장 검증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약간 지금 본질이 흐려져 버린 셈이 됐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생각하면 국회가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해서 간다 한들 인사말 이외에는 아마 현장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붕어빵 청문회 얘기했듯이 대법원장 앉아있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그냥 그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과 공방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국회가 정기국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행정 잘 처리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 두 번째, 예산 결산과 다음에 대한 심사. 이 두 가지가 지금 실종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69건의 필리버스터링 플러스 이런 정치 공방 이런 것들이 정말 정기국회 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의 가장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 예산 잘 짜고 작년에 짰던 그 예산 잘 썼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본연의 업무인 건데 그게 모두 실종이 되는 상황이 진짜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지금 계속 법사위에서 논의만 되면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다음 달에 있을 법사위 국정감사가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